서로가 다 불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를 보지 않나. 우울감도 오고 업무할 때도 예민해져서 업무에 집중도 잘 안 되고. 지금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약간 오히려 되게 아쉽고 우울함을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1년간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죠. 아무래도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인데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교류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울감이나 감정 기복, 수면 장애와 같은 심리적인 이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런 코로나 블루와 관련된 고민들을 오늘 서울보증 직원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GI 서울보증에서 만 15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오지윤 과장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7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한 지는 이제 5년 차 됐고요. 재작년에 결혼해서 신혼생활 중인 이승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에 입사해서 본가에서 독립해서 지금은 서울에서 혼자 자취 중인 자취생 대표 윤진수입니다. 네. 네, 세 분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프닝에서 이 코로나 블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세 분은 요즘에 좀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제가 먼저 저 같은 경우 매일 출퇴근을 하니까 부모님께서 걱정을 하시죠. 아무래도 환경에 계속 노출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저를 보는 그런 불안감이 높은 상태. 그래서 코로나를 생각하면은 서로가 다 불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를 보지 않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상대를 대하고 가족들을 대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얘기하신 내용들을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의 그 의료 임상과들이 환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직접 접촉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 가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꺼려해가지고 병원 자체를 안 가시게 되는데 정신과만 유일하게 한 10% 정도 환자가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분들 얘기를 들을 때 심리적인 여력이 있다면은 최대한 좀 공감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듣다 보면은 이거 너무 과한 걱정이다 싶으실 때 있을 거예요. 진짜 많이 하죠. 네네, 그래서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해.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완전 나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잘라서 대화가 끊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다툼의 소지도 많아지고 서로 좀 감정이 상하게 되잖아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좀 최대한 공감도 해주시고, 예, 그게 좀 넘어간 다음에 그래도 알아서 잘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가 주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저도 저나 부모님이나 사실 SNS나 유튜브 통해서 집에서 이렇게 그런 코로나 관련된 소식을 많이 듣는데 제 몸과 마음이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일단 체육시설 집합 금지 때문에 2달 넘게 운동을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로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찌는 거예요. 그래 뭐. 진짜로. 그리고 이제 신혼생활 하다 보니까 신혼생활이랑 재택근무랑 이게 겹치니까 뭐 생활 패턴이 조금 망가져가지고 몸이 일단 망가져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정서적으로도 특히 회사 스트레스나 이런 거는 동기들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도 하고 뭐 신혼생활 조언 같은 것도 얻고 했었는데 요즘은 집합 금지 때문에 모임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쌓이는 느낌만 드는 거예요. 우울감도 오고 업무할 때도 예민해져서 업무에 집중도 잘 안 되고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고 좀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진료실에서도 비슷한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가족 간에 조금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있다 보면 이렇게 다투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다툼으로 이어지기 전에 감정이 좀 올라오는 것 같다고 하면은 이제 각자의 공간으로 피신을 하는 거죠. 우리 조금 있다가 머리 식히고 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좀 각자의 시간을 현명하게 보내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감정 조절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죠. 네. 한 가지 그냥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드리자면은 감정 일기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고 처음 들으시고. 네.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냥 하루 중에 있었던 일 하나를 정해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각각을 분리해서 쭉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특정한 사건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나 이런 것들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반복하다 보면은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이런 식의 감정을 느끼는구나, 그리고 그 감정을 느껴서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라는 일련의 패턴이 좀 파악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 패턴을 좀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패턴으로 이어지기 전에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감정을 조금 전환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일기가 나름대로 감정을 조절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고민도 약간 감정이랑 관련된 고민인데요. 저는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친구들을 자주 이제 보는 게 낙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뭐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아예 요즘엔 좀 바꿨어요. 그래서 비대면 요새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을 한번 만나보자 이런 뭐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친구들끼리라도 그냥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제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가지고 뭐 채팅 같은 걸 하고 그렇게 놀고 하거든요. 한창 재밌게 놀다가 이제 안녕하고 헤어지잖아요. 딱 이게 돌아서면 되게 빈 방에 또 저 혼자 남아 있는 걸 딱 인지하는 순간이 오는데 되게 혼자 타임이라고 할까요? 되게 약간 되게 그런 걸 혼자서 집에 있으면서 약간 타파할 수 있는 활동이나 행동들이 있을까 해가지고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면서 사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이들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 그냥 정답은 없고 제 생각에는 그냥 내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요거 하면은 좀 풀린다 라고 딱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일 한두 가지 정도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빈 집에서 음악을 되게 크게 틀어놓고 약간 멍 때리듯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좀 개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그러니까 뭐 특별한 활동일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그 활동들이 뭐 집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꼭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요즘 시국에 뭐 술자리를 갖고 막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쇼핑을 하고 이거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뭐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야외에서 가벼운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좀 못하게 하는 거는 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야외 활동을 기왕이면 조금 더 권유를 드리는 편이고, 실제로 뇌과학적으로도 봤을 때 사람이 좀 햇빛을 쐬야지 우울감이 좀 완화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조금은 시간을 내서 바깥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루틴을 만들어서 지켜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집에 있고 막 재택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생활 리듬이 무너지기가 되게 쉬워요. 누가 보는 게 아니니까 뭐 씻고 밥 먹고 이런 것들도 원래 하던 것하고 다르게 그냥 아무 때나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편한 걸 넘어서서 좀 무기력하고 굉장히 좀 많이 처지는 느낌을 받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본적인 활동들은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한 활동일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하루에 한 두세 가지 정도 오늘은 뭘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그거를 실천하는 경험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을 넘어서서 만일 증상이 지속적이고 좀 심하게 나타난다면 병원 방문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답답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죠. 이 고비를 마음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넘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